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집회에 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한 저렇게 또 모처럼 이렇게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또 내일 모레 연휴를 이렇게 맞아서 여행을 가신 분도 참 많이 있겠죠. 아주 즐겁고 신나야 되는 이 계절에 계곡으로 가고 해수욕장을 가고 정말 가족을 만나서 즐거워야 될 이런 과정에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고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을 다 함께 보내는 줄 압니다. 그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으로 서울역으로 여러 군데 좀 오늘 내일 집회에 많이 나간 분도 있겠죠. 또 어머니 양으로 이렇게 방송으로서나 여러 가지 또 마음을 합치는 이런 계통도 있을 거고, 또 후원금을 보내서 마음을 전달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애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스팔트에 할 수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분 금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댓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참 좋은 참 이렇게 연휴에 참 윤 대통령이 뭐 전자 발찌입니까? 도둑놈도 아니고요. 또 이미 뭡니까? 해외로 뭡니까? 이미 못 나가게 이미 듣지 않습니까? 다 조치를 해놨는데도 출장 그죠? 출국 금지죠? 해놓았는데도 병원에 가는데 이미 눈도 잘 안 보여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전자 발찌를 채우고 거기다가 이미 이성적인 교도관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수갑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계몽시기 위해서 정말 진짜 혼자 저렇게 참 고난을 겪어 계시고, 물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지금 뭐 서부 지방법원이 거기서 지금 또 이렇게 담을 넘어서 그냥 담도 아니고 밀려 들어갔죠.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학생들, 직장인들,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군인들도 많이 있죠. 고초를 겪고 계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부터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요. 역사는 언젠가는 또 뒤집어지는 게 역사죠. 이미 저쪽에도 이미 뭐 분위기가 많이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속성은 아주 가파르게 무너지고 가파르게 오는 거거든요. 영원히 한 사람이 독식하는 꼴은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죠? 이재명에는 이미 꼭지점을 찍었단 말입니다. 꼭지점을 찍기 때문에 권력의 방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저쪽에서 민주당으로 정청래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뭡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당 취급도 못하고 쓰레기 취급 받으니까 저쪽을 굉장히 도와주는 지금 역할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권력 이동이 되면서 정청래나 민주당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것을 아주 지금 도와주는 그 격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 짐이라는 거죠. 이 자들이 지금 도와주는 거죠. 이 자들이 서로 삿대질하고 사분 오열하고 뭡니까? 지지 멸멸하니까 저쪽에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청래는 이쪽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하면서 쓰레기 취급하면서 굉장히 자기 권력 이동이 빨리, 개딸들도 이미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속성상. 그리고 그 뒤에 또 뭡니까? 이미 최고위원들도 옛날에 문바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막 심어버렸죠. 그러면서 권력의 속성이 지금 바뀌고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쪽에 당이 지금 전혀 도와주지를 못하고요.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그죠? 또 단점을 캐내고 또 뭐 내란 세력이 존재한다 하니 있다고 소리까지 하는 이런 작자도 섞여 있고요. 친반이 아니 한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지지밀밀하면서 이 민주당을 굉장히 빨리 도와주니까 빨리 자리를 잡고, 이재명이 이미 꼭지점을 찍었죠. 그 권력이 이미 정청래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개딸들도 이미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미 정청래는 빠르게 권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당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면서 지리멸멸하면서 뭡니까? 백척간두에 지금 꼭지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뽑는데도 한쪽으로 또 어떤 유튜버는 그냥 가짜 방송 하나만 가지고 그냥 뭐 스피커처럼 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시적인 어떤 뭡니까? 추세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유튜브는 그냥 함부로 하겠지만 정확한 속성,
진정 정확한 진단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팔군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참 바깥에 있는 정치인이 아닌 어떤 바깥에 있는 이런 교수들이 보는 눈이 때로는 굉장히 매의 눈처럼 정확하다. 거기 안에서는 약간의 또 보수 유튜버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나 정치하는 사람은 약간의 편 쪽으로 움직일 수가 서로 또 관계도 있을 거고요. 사적으로. 그렇지만은 바깥에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 시각은 별도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저렇게 고초를 그러니까 지금 실명이익이 와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이런 분위기는 그래도 늦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시절 인연으로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만남도 다 시절 인연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모든 변화에 지금 최고의 어떤 위험한 시대에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정치를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또 뭐 갤럽 조사에서는 완전히 또 뒤집어 나오고요. 또 이상한 지방 또 어떤 뭐 여론조사는 완전히 또 뒤집어지고요. 왔다리 갔다리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 또 여론조사만 보고 너무 또 일비해서는 잘못 또 전달되는 방향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치는 생물이라서 시시각각 늘 변한다. 예, 그렇게 또 그 포장지만 보고 알맹이를 못 보고 포장지만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명절 선물처럼 늘 뭡니까? 집에 와서는 후회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맹이를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추세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어떤 언변이라든가 어떤 뭐 모습을 보고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저렇게 날뛰는 민주당과 정청래와 그저 이재명이 이미 자리를 완전히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과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변화에 이제 2030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캐스팅 보트는 2030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안정이냐 변화냐 결국은 캐스팅 보드는 2030이다. 이렇게 이제 신규진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결선 구도가 열리게 되면 김문수는 좀 더 체제 안정적이고 한동훈을 품자라는 노선을 택하며 더 많은 원로나 노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반면 장동혁은 좀 더 선명하고 강경한 노선을 지향하며 한동훈이나 이준석을 거부하고 스스로 국민의힘의 미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청년층과 일반적인 고관여 지지층의 지지를 얻게 되는 구도다. 현재는 탄핵 반대 지지층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60%에서 70%에 달하는 표를 김문수와 장동영이 나눠 갖고 있다. 그러나 결선 구도가 되면 결국 안정추구형 노년층 기반과 변화 혁신 지향의 전략적 당원 기반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캐스팅 보드를 좌우할 것은 아무리 수가 적더라도 반 PC 아젠다에 갈검한 2030 남성층이 될 것이다. 지금 서래도 2030이 대선 때 지지했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윤석열 탄핵을 기준으로 정치 입문한 층이라 김문수 체제에서 본인들이 청년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이 세대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정책적 민감도를 보여주는 후보가 결국 결선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는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한정된 얘기이긴 하지만 과거에 김문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던 사람들은 한덕수가 돼야 더 현상 유지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김문수를 아직 급진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세력으로 보고 경계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장동혁도 마찬가지인데 장동혁 뒤에 무슨 배우가 있다는 네거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장동혁에 대한 거부감은 알려지지 않는 미지수라는 점 그러니까 더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김문수와 비교하면 당시 김문수는 한덕수에 비해 더 미주신 사람으로 보였지만 대권을 거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자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이 칼을 빼던 세력도 없어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크게 전복시킬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반면 장동일의 인물은 여러 가지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지나 향후 당의 방향성에
더 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전환기의 존재감이 크게 떠오르는 것이 달갑지 않은 심리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이것은 당 내에서 입지가 있거나 조직을 갖고 있는 고관 여형 활동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심이나 라이트한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다만 당 내부자들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다는 말이다. 즉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선에는 김문수 포비아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장동혁 포비아로 전이되고 있는 점 정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얘기를 들어봐도요. 대부분 김문수와 장동혁과 김문수는 의견이 지금 거의 반반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적으로 자기가 또 좋아하는 정치인은 또 장동혁이가 새롭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6070 또 이런 또 사람들 또 이렇게 김문수는 많이 검증이 되어 왔고 싸우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고 또는 뭡니까 또 노동청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뭡니까 민주화를 쌓아본 사람 그런 장동혁에게는 아직까지 싸움을 하는 걸 못 봤고 지금 센 발음은 있는데 또 그렇지만 또 뭡니까 새로운 어떤 뭡니까 희망 또 이런 걸 많이 주는 거고 팩트가 또 강하고 또 잘생겼고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망을 또 많이 가지는 것도 사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대혼란의 이 상황에서는 일주일 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하루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대혼란의 상황은 좀 더 강건한 신뢰감을 주는 자가 선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적으로 많은 폭을 이렇게 운신의 폭을 가져가고 앞으로 이제 한 발짝 여러 가지 이슈가 더 드러나겠죠.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선거에 이렇게 얘기하는 공론이 그 공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깊이 있는 팩트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흘러서 더 전문성을 요하고 더 깨알 같은 뭡니까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제 보게 되지 않나. 처음에는 어떤 분위기를 타고 추세를 보이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서 막바지 가서는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는 깨알같이 현미경으로 보는 시간으로서 달라진다. 이렇게 봐서 그때는 당내 80% 분위기는 많이 크게 또 요동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에 빨리 저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권력 이동이 되고 있죠. 이재명은 이미 꼭지점을 찍었고요. 거의 저렇게 빨리 1년 정도 걸릴 거를 2달 정도 만에 저렇게 방치하고 잘 되도록 뭡니까 깨춤을 추어주는 거는 누굽니까? 민주당이 아니고요. 결국 국민의힘들이 저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요.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당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자기들 잔치만 스스로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취급도 지금 못 받는 당이 국민의힘 당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자리를 잡고 뭡니까 체제를 구축하고 그래야만이 그래도 조금 이름 석자라도 맹함을 낼 수 있는 정도 지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대표를 또 최고위원을 잘 뽑아야 저렇게 개무시 당하고 지금 뭡니까 인간의 저 존엄성마저 다 무시당하는 윤 대통령을 구하는데 그 인력의 보탬이라도 되지 않겠나는 그런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북절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면서요. 또 참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지금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아스팔트 힘도 중요하고요. 재난개선 같은 또 이런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보수 유튜브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 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해서 한쪽은 극우다 몰아붙이고요. 아스팔트라든가 보수 유튜브는 다 극우라 몰아붙이고 전환기심도 극우라 몰아붙이고요. 좀 센 바람 하면 극우가 되고요. 자기 밑에 좀 찍소리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죠? 뭡니까? 극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잣대로서는 절대 뭉쳐질 수가 없는 모래알 받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그릇을 키워서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고 어떤 노선이 다르더라도 좀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인배들이 이제는 돼야만이 이 급변하는 이런 대혼란 시대에는 큰 대표가 될 수 있고 큰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의 호응을 앞으로 또 얻어서 다음 또 대선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도 자기들이 표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제는 간자들, 간신들 또 뭡니까 말만 번절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마트 시대에는 굉장히 유튜브 활동이 워낙 빨라서요. 빨리 정보를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뭡니까 저는 메이저
매스컴들은 전부 이미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해버려서 이런 방송에 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스마트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눈 감고 아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냥 뭡니까? 개구리 올챙이 가지 취급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는 거죠. 저쪽 세대들은 뭡니까? 그냥 배고프든 나라가 망하든 선동 잘해주는 사람, 또 이 스피커 좋은 김어준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냥 선동 잘해주고 뭐 스피커 잘해주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로 띄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김어준이 저렇게 1등 공신을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짜 방송이지만 저쪽에 봤을 때는 최고 충신의 방송이 아닐까요? 이제는 저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결국 김어준이 그 다음에 정청래, 조국, 조국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외야 부대를 보면요, 결국 정청래와 조국의 싸움, 결국 김어준의 싸움, 이렇게 이쪽으로 권력 이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이미 꼭지점을 찍었어요. 그냥 잔치를 늘 벌이고 있을 거고요. 나머지 이쪽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잔치를 뜻까지 차려주고 술까지 차려주는 이런 지금 상황을, 거기다 총까지 쳐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저는 생각을 됩니다. 저렇게 고초를 당하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데, 좀 만약 작은 일학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박봉선입니다.